111조까지요. 됐죠? 자,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오비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래도 오비탈을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비탈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낯서니까 힘들지만 우리는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만 짧게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뭐에 대한 얘기였어? 구조에 대한 얘기였어. 일단은 원자 속에는 세 종류의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겠지. 이 세 종류의 입자를 발견하는 것들은 저번 주에 했어. 맞지? 이 세 종류의 입자 뭐뭐 있니? 불러. 원자핵, 원자 핵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양성자, 양성자. 중성자. 그렇지. 와. 양성자, 중성자까지 이름 외웠어. 그 다음 전자. 이거 있지. 이 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거 뭐? 전자. 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했지. 맞다. 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누구였어? 볼턴. 아니야. 러더포드. 아니야? 러더퍼드. 톰슨. 고이나 대사. 톰슨은 톰슨이다. 걔고 톰슨이랑 고인 모양. 있어. 그게 전자 발견 실험이야. 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톰슨이라고요. 톰슨이 전자 발견하기 위해서 했던 실험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자니까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음극선 실험이라고요. 정신 안 차리냐. 자,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얘가 했던 실험이 금속 덩어리한테 빛을 쏘고 그 빛 먹고 튀어나온 전자의 성격을 규명하는 거였지. 자, 그랬을 때 했던 실험 세 가지. 첫 번째,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었더니 어느 쪽으로 휘더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랑은 밀어내겠지. 아 죄송해요. 진짜 파워.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호국이랑 결혼시킨다. 아 끔찍해. 자, 그래서 100% 플러스 쪽으로 가서 붙는 걸 통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 확인. 두 번째 실험이 뭐였어? 바람개비가 도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무기. 질량. 질량을 가지고. 이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뭐다? 입자다라고 하는 입자성 실험. 세 번째, 그림자. 네, 그림자가 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직진. 네, 전자는 꽃장 관련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그림자로 확인한 거지. 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전자라고 하니까 실제로 원자 속에는 전자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도 같이 바뀌어 있는 푸딩 모양을 제시한 거라고. 됐지? 자, 그럼 두 번째로 발견한 건 뭐니? 양성자. 아니야. 두 번째로는 죽여버린다 너네 진짜? 원자 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했지. 자, 원자 핵 발견하는 실험을 누가 했니? 러더포드. 이걸 러더퍼드가 한 거지.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이름이 뭐였어? 알파. 살람. 알파 원자 살람. 알파 입자 이 개새끼들아.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와, 셋이 합쳐서 하나를 못 만들어내냐? 아.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금속은 금속 덩어리면 안 돼. 금속 뭐여야 돼? 박. 금속박으로 얇게 펼쳐놔야 원자 핵이 겹치지 않아. 그래놓고 형광물질 발라놓은 막을 씌워놓고 내가 총알을 쏘니까 박힌 위치가 세 군데. 첫 번째, 여기 A, 여기 B, 여기 C. 됐어? 이 중에서 어디 제일 많이 박혀? A. 그 A에 박힌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비어 있어. 아, 되게 비어 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원자 핵의 크기는 작다. 네, 엄청나게 작다. 이 얘기였고요. 두 번째 B의 위치에 박힌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원자핵이 더. 네. 자, 알파 입자와 원자 핵이 부딪혔을 때 원자 핵이 튀어나오지 않고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는 걸로 봐서 원자 핵의 질량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원자 핵의 질량이 크다는 거예요. 무게가 아니고. 됐죠? 세 번째, C의 위치에 박힌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플러스. 네. 원자 핵도 알파 입자와 똑같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둘이 청력에 의해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중심에 원자 핵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이 모형이 이 모형으로 바뀐다.
근데 러더퍼드는 원자핵이 입자라고 알고 있었다. 근데 아니다. 원자핵은 공간이다. 그 안에 실제 있는 입자는 뭐다? 양성자와 중성자다. 그걸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이 알아냈다. 됐어.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냈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동위원소라는 것도 존재한다. 맞냐?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원자 안에 있는 입자는 다 발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화학의 아버지 세 번째 보어라는 사람은 뭘 얘기했니? 뭐? 들어봐요. 보어라는 사람은 원자 모형 이거 틀렸어 그랬어요. 됐어? 이거 틀렸대. 그럼 뭐가 맞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원자핵은 맞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아무 데서나 뺑글뺑글 도는 거 이거 틀렸어. 아, 전자는 어디 있어야 돼? 여러 겹의 전자 껍질 위에만 전자가 있어야 돼. 근데 각각의 껍질마다 뭘 가지고 있어? 에너지. 그래서 그 껍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껍질에 맞는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전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 전자가 껍질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kop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뭐 해야 된다? 방출해야 된다. 이때 껍질은 올라갈 거야? 에너지 흡수할 거야? 방출할 거야? 수. 흡수해야 돼. 왜? 밑껍질이 에너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자, 껍질을 내려올 거야.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방출해야 돼. 맞냐? 이렇게 전자들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결정되어 있는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자 껍질의 개념을 도입했고, 그 전자 껍질이 전자 에너지 뭘 가지고 있다? 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껍질과 껍질을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와 방출을 하기 때문에 흡수할 때 뭐가 나타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전자가 올라갈 때 뭐가 나타나? 흡수 스펙트럼. 방출할 때 뭐가 나타나?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우주에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의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전자 껍질이야. 알겠어? 그러면 러더퍼드의 개념으로 전자 껍질을 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됐죠?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인 전자 껍질로 바뀐 이유가 우주에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알겠습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개념을 도입한 거다. 맞지? 자, 그러면 안쪽부터 껍질 번호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래서 껍질은 몇 번째 껍질까지 존재한다? 몇 번째 kop질까지 존재한다? 여덟 번. 무한 번째 껍질까지 존재한다. 와.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무한말 하냐 이 새끼야? 병신 새끼야? 아니 저 자. 알아요. 그래서 알아요. 각각의 껍질마다 에너지를 갖는데 몇 번째 껍질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마지막. 무한 번째 껍질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우와. 우와.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에너지 얼마라고 하겠다? 무한. 1. 0 새끼들아. 0. 네. 에너지가 너무 커서 0이라고 하겠다. 됐어? 그러면 그거보다 안쪽 껍질들은 에너지가 작아지겠네? 그래서 안쪽 껍질들은 에너지를 다 무슨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됐죠? 그래서 각각의 껍질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값을 구할 거야. 됐죠? 무조건 마이너스 붙어야 돼. 자, 에너지 값 구하는 방법. 껍질 번호의 제곱분해. 됐냐? 네, 상수 1312. 됐어? 13.12 kJ/. 됐어? 칼로리를 갖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 K라는 상수값은 너네가 알 필요 없고, 우린 계산할 때 K를 무조건 뭘로 놓다? 1로 놓고 계산할 거다. 알겠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각각의 껍질마다 이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으니 첫 번째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값 불러. 얼마?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일 이 새끼야. 마일. 이 새끼들이 오늘 쌍으로다가 술 처먹고 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거고요. 무한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가장 커서 에너지를 얼마 갖는다고요? 0이라면 첫 번째 껍질부터 무한 번째 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일 텐데? 1일 텐데. 됐죠? 그 중에서 자,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 같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값 빨리 계산. 마이너스 4분.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다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 4분의 3? 네. 와. 1 중에서 와. 4분의 3. 와!
차이 4분의 3. 얘 에너지 차이 1. 그렇다면 나머지 이 에너지 차이 얼마? 4분의 1. 그럼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무려 4분의 3이면 나머지 껍질 차이의 에너지는 다 합해봤자 4분의 1밖에 안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도 볼 거예요.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마구 1. 네, 마이너스 9분의 1. 그러면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 얼마? 36분. 우와! 우와! 와! 지니어스. 천재다. 오. 그렇다면 위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을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차이만큼의 간격으로 그려요. 됐어?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그리면 된다? 더 조밀하게 그리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 첫 번째 껍질에 어떤 전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 전자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됐어? 두 번째 껍질에 어떤 전자가 있다면 걔 무려 4분의 1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려면 됐어? 에너지를 얼마만큼? 4분의 3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 올라간다. 이때 흡수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다. 됐어?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려면 무려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4분의 3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이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다. 알겠습니까? 전자는 한 번에요. 뭐 한 번째 껍질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1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했어야 되고 내려오려면 1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전자들은요. 에너지가 결정되어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9분의 1 아니면 0 이런 에너지 갖겠죠. 그럼 선생님 혹시 마이너스 2분의 1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존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껍질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허공에 뜰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뚝뚝 끊어져 있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는다. 알겠습니까? 전자들은 무조건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에 전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됐어?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에 존재해. 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했어. 자, 그 중에서요. 전자들이 내려올 거야? 에너지 방출하겠죠. 자, 그 중에서 자, 전자들이요. 이 각각의 전자들이 몇 번째 껍질로 내려갈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몇 번째 껍질로 내려갈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뱉어낼까요? 몇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적어도 4분의 3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전자가 처음에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요. 얘네들이 나중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큰 에너지를 뱉어냅니다. 그 에너지가 무슨 광선에 해당될까요? 가시광선. 아니거든요. 적외선. 이거 통합과학에서 했었죠. 가시광선.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큰 자외선. 자외선이었어요. 오. 그냥 차라리 이 시간에 술을 마시자. 됐어? 좋아요. 자외선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올 거야. 걔가 몇 번째에 있던 상관없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 무조건 자외선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와. 이거 발견한 사람 누구? 그 라부아지. 응? 라파이즈 왜 이렇게 좋아해? 루탄? 우와. 왜 안 써 있어? 라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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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은? 라이먼. 그래서 라이먼 계열. 라임. 들어봤다. 들어봤다. 제가 배웠죠. 네, 라바 알파. 통합과학 시험범이었다. 우리 수업 배웠어. 처음. 당황했어. 1학기 때 맞네. 1학기 때면. 자,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게 되면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뱉어내야 됩니다. 무슨 광선? 가시광선. 이게 가시광선. 와우. 가시광선. 그걸 발견한 사람 누구? 라발파. 달머. 발머.
우리 호국이한테 필요한 건 발모구. 얘는 발먹. 난 선생님 아픈 거 필요해. 알았어요. 많이 가요. 발모. 발모가 뭐야? 제 탈모. 와. 그래서 필요한 거 발모. 얘는 발먹.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선생님. 오케이. 됐어. 네. 그래서 라이머는 자외선 계열을 방출한다는 거고 발머는 발음 조심해. 발머는 가시광선 계열을 방출한다는 거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올 거야. 그게 뭔데? 적은 적외선이야. 그 얘기를 누가 했어? 파슈. 파셴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라발파 이렇게 외워라. 됐어? 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무슨 광선? 가시광. 그래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들이 시험 문제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시광선의 계열의 빛을 방출하더라도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한 가시광선과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한 가시광선과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한 가시광선과 여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한 가시광선. 가시광선이고 똑같겠지만 에너지 차이는 있겠죠? 누가 더 에너지가 클까요? 선의 길이가 길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이 선의 길이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가장 커요. 됐어? 네.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요. 꼬맹아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요. 파장의 길이는 짧다.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가장 짧은 거 찾아라 6번. 알겠어? 진동수가 가장 짧은 거 찾아라 몇 번? 3번.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도 크고 진동수도 큰 거 다 6번이라고요. 근데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뭐하다고요? 짧다고요.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파장으로 문제는 나온다. 알겠어? 파장은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거다. 됐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힘이 세. 힘이 세니까 어떻게 움직여? 통통통통 움직여서 파장이 짧아. 됐어? 근데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이미 늙어서 됐어? 애가 늘어져. 됐어? 그래서 이렇게 가.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 6번, 파장이 제일 짧은 것도 6번.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요 궁금한 게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나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나 가시광선을 방출할 텐데 얘네들의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이거죠. 이건 뭡니까? 세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해야 되겠죠.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 그러면 얘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이 둘의 에너지 차이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절대값에서 그냥 빼버리면 돼. 그러면 4분의 1에서 9분의 1 빼버리면 얼마? 그렇죠. 그래서 얘가 36분의 5에 해당되는 에너지 방출.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거야. 네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6분의 1인데 그래서 무조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면 되니까 4분의 1에서 얼마 빼면 돼? 16분의 1 빼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너가 해? 16분의 3. 오 왜? 어? 오 그렇구나. 그렇네. 너 자꾸 증명 안 해줄래? 자. 아, 아 알았어. 그래 가. 그러면 이 둘의 에너지 차이는? 너 둘러? 이 둘의 에너지의 비율. 에너지의 비율.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36분의 5 대 16분의 3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분모 곱해버려. 됐어. 그러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80대 얼마니? 80대 얼마니? 6, 3, 18. 108. 108. 됐어? 네, 이거 나누시면 되겠죠? 네, 이게 에너지의 비율. 그래서 이거 나누시면 얼만데? 얼만데? 나와봐 빨리. 몰라요. 40대 54, 20대 27. 끝. 끝.
됐어. 아. 그래서 에너지의 비율은 20대 27이고요. 진동수의 비율은 27. 20대 27이죠. 둘이 같으니까 비례. 아. 됐어. 파장의 비율은 27. 27대 20이죠.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전자가 껍질을 이동할 때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껍질에 의해서 에너지 값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됐어? 자, 이렇게 껍질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생긴다는 걸 됐어? 설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자 구조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 껍질들 위에 전자가 있는 이런 구조가 맞다는 거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틀렸다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됐어? 근데 얘 또한 틀린 원자 모형이다가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현대 원자 모형인 뭘 씁니까? 오비탈 모양을 쓰는데요. 오비탈을 한국말로 해석한 게 뭡니까? 전자 구름 모양. 됐어? 네 라고 해석하는 거죠. 됐니? 실제로는 뭐냐면요. 실제로는 완벽하게 설명한 보호의 원자 모양에 문제점이 있다. 뭡니까? 얘는 우주에서 햇빛이 올 때요. 됐어? 수소 원자에 의해서 생기는 선 스펙트럼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수소가 가지고 있는 단점.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 1번. 1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근데 수소를 뺀 나머지는 전자가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없을 때의 모양과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을 때의 모양은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보호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소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단전자 원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단전자 원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완벽하게 설명했지만 전자가 여러 개 있는 다전자 원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오비탈은 다전자, 단전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한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원자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됐어?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전자는 이렇게 정해진 궤도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게 아니다. 전자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여기다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요. 전자 하나가 여기다 막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자들이 움직여서 각각의 전자들이 움직일 때 그 흔적을 하나의 전자의 흔적을 점 찍어서 쫓아가서 점 찍어서 나타낸 거야.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다 보니 어느 곳은 점이 한 번 찍히고 더 이상 안 찍혀. 전자가 가끔 출현한다는 얘기죠. 어떤 곳은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어. 여긴 전자가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됐어? 이렇게 전자들이 나타날 확률을 점 찍어서 나타낸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점으로 확률을 밀도로 표현했다. 점밀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거 전자 몇 개의 흔적이야? 한 개의 흔적이야. 됐어? 자, 그 중에서 점이 많이 찍힌 곳은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곳, 점이 듬성듬성 찍힌 곳은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적은 곳.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건 전자가 나타날 확률을 점 찍어 나타낸 모형입니다. 됐니? 그래서 점을 찍고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마치 전자 구름처럼 보이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점밀도로 표현하면 매번 점 찍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의미 전달도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요. 이 점밀도를 간단하게 선으로 표현하는 선밀도로 바꿔서 그릴 거야. 이거예요. 그 중에서 전자가 가끔 나타나는 이 부분은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2% 이 정도밖에 안 돼. 됐어? 그러면 어차피 0부터 100%까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0부터 1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버리자. 그래서 적어도 10% 이상의 아이들부터 100%를 포함하는 넓이로 선을 그리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선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선밀도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각각의 전자 껍질마다 전자가 출현하는 됐어 공간이 특이한 모양을 띠더라. 됐어? 어떤 건 공 모양, 어떤 건 무슨 모양, 어떤 건 아령 모양. 됐어? 이렇게 선밀도로 그려놓고 보니까 전자가 출현하는 그 위치가 특정한 모양을 띠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하겠다? 오비탈이라고 하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중에서 공 모양의 오비탈을 뭐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S 오비탈 새끼야.
됐어? 아령 모양의 오비탈을 뭐라고 하겠다? p 오비탈. 이런 식으로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요. 첫 번째. 맨날 시험에 나오는 내신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선밀도 바깥쪽에는 전자가 출현할 확률이 제로다. 아니죠. 0부터 10%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밀도 바깥쪽에도 이 선 바깥쪽에도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있지만 그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제로인 건 아니다. 알겠습니까? 납득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면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더럽게 많아. 근데 우리는 주기율표 20번까지만 외우는데 20번까지 아이들은 어디까지만 채운다? P 오비탈까지만 채운다. 그래서 얘만 시험에 나온다. 옆에 오비탈 안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전자라는 게 출현할 수 있는 확률이지 전자가 여기 있어요가 아니고 여기에 나타날 확률이 몇 %야. 이렇게 표현한 게 오비탈이다. 아니 윙크한 거야. 호구가 윙크 받아주라. 너한테 자꾸 윙크 짓다 이 새끼. 우리 호구기 순간 가슴 설렜다. 어? 졸았지 너. 아니 윙크. 앞에 앉아야. 호구가 네. 얘 자면 고추다. 네. 잘했잖아. 너의 종족은 이미 끝났다. 종족 보존의 역할을 못하겠다.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죽어. 뭐라고? 남자가 뭐였더니 여자가 뭐였다고? 남자가 줄어들면 여자가 늘어나는 거. 그 종족 구간. 남자가 풀어들면 여자가 늘어나고?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약간 그게 아니잖아. 또 소가 여기 사슬이 아니잖아. 그 얘기한 거야? 남자가 줄어들면 여자가 늘어난다는? 몰라요 저. 종족 머시기래요. 종족 보존 법칙이라고? 쟤는 먹이 피라미드로 설명하는 거잖아 지금. 나는 왜 늘어나나 그랬네. 자, 야 이 새끼야, 먹이 피라미드에서 남자가 아래고 여자가 위야. 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어. 내가 말해도 내가 이해. 자, 그럼 볼게요. 대단해 못 듣냐? 얘는 못 이겨. 트레이닝. 제가 1시간 걸렸어요. 안 거에서 불지 말라는 거. 내가 이거 뭐야 왜 부셨어? 내안 부시. 어? 내 시간이. 알았어. 나도 쉬는 시간 늘 주잖아. 난 되게 성실하게 쉬는 시간 주고 있다. 아닙니다. 자, 빨리 오비탈까지만 하고 잠깐만 써볼게. 아 하루에 몇 번을 자도 내 시간을 자도 늘 피곤해. 그 피곤하면 잠을 안 자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 몇 시간 나? 너무 많이 자서 졸린 거야. 아 오늘. 오늘 7시간 반. 와. 저녁 공부면 근데 거의 졸려요. 신생아지. 왜 부러워? 야, 태어나서 10살 이후로 7시간 이상 잔다는 건 너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어? 나도 문제. 유치원 때부터 심야 들어가지 않니? 뭐가 들어가는 거야? 뭐가 들어? 시면이에요? 심야 자습. 그게 뭐야? 유치원 때부터 하지 않았니? 5살 때부터 나는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저 그때는 9시잖아. 대단하죠. 대단하시다. 그때 선생님이 되셨네요. 2시에 잤던 것 같은데. 와. 우리 수면 주니까. 나는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 지금도요? 키. 키 안 크세요 그래서. 얘가. 그때 저 사탕을 목적 깊숙이 넣어줘야지 저 새끼야. 그래야 좀 세상 살맛이 나지 저.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라는 건 전자가 나타나는 확률을 표현한 거고 전밀도를 선밀도로 나타내다 보니까 특정한 모양이 생겨서 그 모양을 오비탈이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서 원자의 바깥쪽에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나타날 확률을 오비탈로 그려봤더니 여기에는 S 오비탈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껍질에 됐어. 전자가 나타날 전자 그룹인 오비탈을 그려봤더니 여기는 s 오비탈과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을 갖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세 번째 껍질에 됐어. 전자가 나타날 전자 그룹인 오비탈을 그리니까 여기에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오비탈 모양이 하나인 껍질입니다. 알겠어? 두 번째 껍질은 오비탈 모양이 두 개를 갖는 껍질입니다. 세 번째 껍질은 오비탈 모양을 세 종류를 갖는 껍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껍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바깥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전자가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알겠니?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더라. 그래서 네 번째 껍질에는요 오비탈 모양이 네 종류가 나타납니다. S, P, D, F.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비탈 모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되겠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와, 모든 껍질에 S 오비탈 다 있네? 그래. 그러니까 어떤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오비탈 앞에 껍질본을 붙여라. 알겠어?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에요. 나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알겠습니까? P 오비탈 또한 각각의 껍질 번호를 앞에다가 다 이렇게 붙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오비탈 앞에는 껍질 번호, 멋진 말 뭡니까? 주양자수. 주양자수를 오비탈 앞에 붙여놓으면 몇 번째 오비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됐어? 그리고 그 오비탈마다 전자를 실제로 포함할 수 있는 방의 개수가 있어요. 됐죠? 네. S 오비탈은 방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오비탈? 하나. P 오비탈은? 3개. D 오비탈은? 5개. 1, 3, 5요요? 5. 얘 몇 개? 7. 근데 방 하나마다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 2개. 2개씩. 그러니까 S 오비탈에는 전자 몇 개 채우면 꽉 차? 2개 채우면 전자가 꽉 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P 오비탈은 방이 3개 있으니까 몇 개 들어가면 꽉 차? 6개까지 채울 수 있어. 됐어? F 오비탈은, D 오비탈은 방이 10개 있으니까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 10개까지 채울 수 있어. 맞아. F는 7개 있으니까 전자 몇 개 채울 수 있어? 14개까지 채울 수 있어. 되겠니? 근데 우리는 네 번째 껍질에 P 오비탈까지 전자를 채운 것만 볼 거니까 각각의 껍질마다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 차면 꽉 차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도 8개. 네 번째도 8개 채운다. 이렇게 배운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야죠. 맞아. 그래서 각각의 껍질에 오비탈로 전자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를 아까 다 써봤단 말이야. 됐죠? 그 중에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주기 원소인 리, 배, 붕, 탄, 질, 산, 푸, 네, 10개의 원자번호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에 오비탈 썼죠. 됐죠? 그래서 얘는 1s2, 2s1이 돼서요. 얘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 수 몇 개? 아까 얘기했지. 오비탈 수. 뭐세라는 얘기야? 네, 전자가 들어가 있는 방수요. 몇 개? 2개. 알겠어? 홀전자 수. 1. 네, 1이요. 됐어? 체외각 전자수 1. 1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니까. 알겠어? 네. 자, 가볼게요. 베릴륨은요 1s2, 2s2. 너 그림 생각. 알겠어? 생각이 안 되면 아까 그린 거 봐. 알겠지? 자, 얘 오비탈 수 몇 개? 2개. 2개. 저거 목조새 집어넣어야지 저거. 자, 홀전자수 0개. 0. 됐어? 체외각 전자수 2개. 2개. 요거요. 됐죠? 네. 동소는 1s2, 2s2, 2p1 생각해라. 됐죠? 네. 오비탈 수 3개. 3개. 홀전자수 하나. 됐어? 체외각 전자수. 하나. 자, 체외각은 가장 바깥쪽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니까 두 번째 kop질에 있는 모든 전자 다 더한다. 알겠어? 3. 두 번은 안 할 거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탄소는요 1s2, 2s2, 2p2 맞아? 네. 자, 여기에 너네가 알고 있는 오비탈 수 4. 4죠. 왜 산지 납득하셔야 돼요. 홀전자 수 2. 2. 되겠어? 체외각 전자 수 4. 4.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읽어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질소 1s2 2s2 2p 3이야. 맞지? 자, 불러. 5 5 3 3 5 5 5 예 5 와. 자, 와우 나이스 1s2 2s2 2p 4야. 되겠지? 불러. 5 5 아이씨 아니 뭐지? 마법인가? 그림을 봐. 너안 그렸지? 나저 종이 없어 너 봐봐 여기 이제 자, 이거 2 2 이거 얼마? 이거 얼마? 6이야? 6 육. 있는 거 숫자 더하는 거지? 6 되겠지? 네 플로린 1s2 2s2 2p5 맞지? 자 불러 5 5 1 1 7 7 아 돼요? 오케이 네온이야 1s2 2s2 2p 6이야 맞냐? 자 불러 5 5 0 0 8 0. 8 체외곽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아니고 맞죠? 원자과 전자수가 아니고 체외곽 전자수라고요 맞죠? 이렇게 된다고요 힘을 내 매직 내지 원자과 전자수는 그거 원자과 하는 거잖아. 전자수는 완벽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과 화학 결합할 때 쓰는 전자수 얘는 완벽하기 때문에 화학 결합 안 해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수는 0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됐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확률을 오비탈로 표현하면 현대 오비탈 개념이 나온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전자를 채울 때요 아까 선생님이 그림 준 것 중에서 전자를 채울 때 자 리튬이나 베릴륨이나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 오비탈이나 채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실제로요 전자들은 가장 완벽한 완벽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이 뭐할수록 작을수록 전자는 뭐하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적은 오비탈부터 채워가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전자를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채우는 걸 우리가 무슨 상태? 바닥 상태로 전자를 채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맞죠? 그럼 바닥 상태로 전자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했더라 기억나니? 오비탈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쌓아가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싸움의 원리 근데 이제는 시험 보기 전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도 자 전자를 채울 때 우리가 배운 방식은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에서의 전자 채우는 방식이다 됐죠? 1s 오비탈 2s 2p 3s 3p 3d 4s 4p 4d 4f 정신 차려 자 다전자일 때 전자를 채우는 방법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채우는데 그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서 만나는 순서대로가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자 첫 번째 만난 게 1s니까 1s 오비탈의 에너지가 제일 작아서 여기부터 채우죠 그 다음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2s 채우고 그 다음 이렇게 만나죠 됐죠? 그래서 2p 3s 채우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만나죠 되겠어? 그래서 3p 4s 먼저 채우고 그 다음이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3d를 4s 채우고 나서 채우는 거다 맞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4p고 그 다음이 5s 채우고 4d고 이렇게요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요 여기에 5s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수능에선 얘까지 물어봤다 요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다전자일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가는데 껍질 번호가 작다고 해서 에너지가 작은 거 아니다 됐어? 껍질 번호가 3이나 아니까 4보다 에너지가 더 크죠 됐어? 그래서 에너지 순서가 껍질 번호 순서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수소와 같은 단전자는 껍질 번호가 곧 에너지고요
됐어? 껍질 번호만 똑같으면 오비탈 모양 상관없이 에너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s보다 2s의 에너지 준위가 큰 건 맞지만 똑같이 두 번째 껍질이면 2s나 2p나 에너지 준위가 똑같다고요. 구별이 안 된다고요. 단전자들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3s, 3p, 3d라고요. 알겠냐? 그냥 껍질 번호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되는 거지 오비탈 모양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단전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들어갈 때 ES와 EP의 에너지 준이 똑같다? 단전자란 뜻이고 ES와 EP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다전자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린 다전자 중심으로 전자를 채우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싸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게 전자를 채워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네가 전자 채울 때요. 됐어? 탄소에서 전자 채우는 방법 어떻게 됐었어? 라고 하면 1s 오비탈에 전자 2개 집어넣고 2s 오비탈에 전자 2개 집어넣고 그리고 2p 오비탈에 방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 2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안 된다 그랬지. 됐어? 에너지가 똑같은 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한 방에 먼저 전자를 하나씩 먼저 넣는 게 합법적이다. 이 얘기 누가 그랬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훈트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훈트의 원리. 됐어? 그래서 훈트라는 과학자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방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됐어? 홀 전자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으로 전자를 넣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린 그 규칙성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굽니까? 파울리의 뭡니까? 베타 원리죠. 3년 전에요. 어떤 개새끼가 베타 원리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틀렸습니다. 어이. 베타는 이거라고 새끼야. 이거 아니라고 새끼야. 이렇게 써서 틀린 애 처음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근데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네. 와, 와 어디에서? 나빴다. 과천고였어요. 과학 문제에서 그것 때문에 진짜 네, 단답식인데 그냥 저걸 저렇게 써서 틀렸어요. 선 넘네. 자, 이렇게 쓴 애가 선은 이미 넘었거든요. 자, 그래서 글씨 좀 기억하자. 베타 원리다. 자,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냐면요. 한 방에 무조건 전자는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자가 3개 들어갈 수 없는 거고 2개 들어가더라도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도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는 없다. 반드시 2개 들어가는 전자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만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림을 그릴 때는요. 이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그려놨다.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와. 수트에 싸움 걸려. 네이처 필지 조금만 있으면 오시지 않을까? 쌤 결제해줘? 밀가루 끊기 파일 됐어요. 밀가루를 끊었다고? 예.